예. 자. 특히 심장 혈관에 좋은 보충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심장에 있는 그 혈관,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하고 손상되지 않고 심장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충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데이터가 좀 있는, 그나마 좀 더 있는 그런 보충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지인의 지인이나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폭주를 하면서 몸을 좀 관리를 안 할 때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충제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예방을 해줄 수 있는 보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보충제는 바로 활성형 엽산입니다. 이 활성형 엽산 같은 경우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의 도구로 작동되는, 혈관의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에 상처를 내고 경화를 시키고 그 죽상동맥경화, 혈관을 막는 원인이죠. 그 죽상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아미노산을 해독해주는, 그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일반 시스테인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원료가 되는 게 바로 활성형 엽산. 이 MTHF라는 이 활성형 엽산을 섭취해주면 이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내려갑니다. 이 첨부되어 있는 논문을 참고하시면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12%가 증가하면은 급성 심근경색의 유병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호모시스테인은 되게 안 좋은데 이걸 해독해주는 게 바로 활성형 엽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성형 엽산으로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 엽산과 천연유래 엽산, 폴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섭취를 해도 절반 이상이 활성형 엽산으로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4세대 엽산인 MTHF로 꼭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활성형 엽산이 인정이 돼가지고 활성형 엽산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구하기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충제 성분은 바로 코큐텐이거든요. 이 코큐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세포가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조효소로 활용되는 게 바로 코큐텐이고, 항산화 성분으로도 작동되고 항염증 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코큐텐은 세포가 있는 곳에는 다 존재를 하는데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는 뇌와 심장과 간, 신장 같은 큰 장기들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뇌와 심장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 펌핑을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큐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심장에 코큐텐을 보충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코큐텐의 합성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큐텐 같은 경우는 심장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심장의 관상동맥의 산화적 손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데도 활용이 되고요. 첨부되어 있는 이 논문을 보시면은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코큐텐을 하루에 120ml를 매일 1년 동안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코큐텐을 투여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이 재발할 확률이 24%, 투여 안 된 그룹은 45%였다고 하고,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 재발할 확률은 14%대 25%였다고 해요. 아무튼 코큐텐을 섭취해주면 관상동맥이나 이런 심근경색 질환의 예방 효과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오메가3인데요. 이 오메가3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을 보호해주는 보충제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했죠. 항염증 효과, 혈액순환 효과, 항혈전 효과, 세포의 막에 안정화시켜주는 효과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오메가3는 신장에도 되게 이로울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장기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평생 섭취해야 되고 다양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품을 선정할 때 어설픈 제품을 드시면 안 되고 잘 관리되어 있는 좋은 원료를 사용한 그런 오메가3를
EPA를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EPA DH 합은 1g, 수년간 장기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 추출물이에요. 논문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인용되고 재인용된 그리고 되게 높은 등급의 논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 관련된 레퍼런스가 정말 많은 보충제 중에 하나가 이런 마늘 추출물이고요. 마늘 추출물의 주 효능은 첫 번째는 HMG-CoA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고지혈증 약과 비슷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콕스라는 효소에 작용돼가지고 항혈전 작용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내피세포의 NO를 질소를 유리해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글루타치온을 환원시켜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도 있는 건데, 다양한 혈관과 항산화 항염 작용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마늘 추출물인데, 이 첨부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46명의 성인에게는 2400ml의 숙성된 마늘을 투여하고 47명에게는 투여 안 했을 때 12개월 동안 계속 투여한 다음에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심장의 그 관상동맥의 석회화의 위험도를 3.3배를 낮춰줬다고 합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마늘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숙성된 마늘 추출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검색해보시면 숙성된 마늘 추출물이 경량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국내에는 거의 없고 해외 제품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체내 염증 활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당뇨가 발생되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 시스템 축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 축이 있는데 이 활성도를 조금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약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 관상동맥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서 비타민 D를 채워주면 좋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국내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면은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종류와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3 기준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은 4000에서 5000 정도를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1000에서 2000 단위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 커큐민 같은 것도 언급이 됐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혈관에 좋은 보충제 성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고약사도 보충제가 뭔지 알려줘, 그냥 이름을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약들약 오메가3, 약들약 강황, 약들약 비타민 D 치시면은 다 정리를 한번 해놨거든요. 참고하시면은 어떤 보충제를 섭취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